명문정당, 멸문정당입니다. 네, 둘 다 쌍따옴표가 붙은 얘기예요. 누군가 다 얘기를 한 겁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친문 배제 공천에 남의 가죽 벗기느라 피칠갑. 이재명 직격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어제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의원총회 의원들이 다 모인 자리죠. 그리고 이 자리에 이재명 대표도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남의 가죽 벗기느라 피칠갑이다라는 얘기가 직접 나왔다는 겁니다. 누가 이 얘기를 했느냐. 다음 기사까지 좀 이어서 보죠. 찢어지는 명문정당, 홍영표, 이재명, 본인 가죽은 안 벗겨. 홍영표 의원의 얘기였습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 가죽은 안 벗기면서 다른 사람 가죽만 열심히 벗기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 얘기가 대체 왜 나왔느냐. 혁신의 혁이 가죽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앞서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 혁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같이 좀 볼까요? 네, 혁신이라는 건 가죽을 벗기는 고통입니다. 황골탈퇴하는 과정의 진통이라고 생각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의총에서 이 의총 내부는 취재진 들어갈 수가 없죠. 전해진 얘기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당대표가 자기 가죽은 벗기지 않고 이 다른 사람의 가죽만 벗기면서 손에 피칠갑을 하고 있다. 상당히 좀 자극적인 이런 얘기마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영표 의원이 나왔을 때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의총장에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했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들어보고 오시죠.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이런 밀실 사청에 대한 그런 논란, 또 이 불공정, 이 불신의 과정인 이런 공천을 보면서 이것은 지금 어떤 민주당의 총선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오늘 일만 보더라도 이게 명문정당이 아니라 멸문정당이 되고 있고 이것은 총선 승리와는 멀어진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문정당이 아니라 멸문정당 아니냐. 이건 총선 패배의 길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키워드가 이제 홍영표 의원의 얘기가 따서 넣은 건데 홍영표 의원 기자들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SNS로는 또 이런 얘기를 올렸었어요. 저한테 하위 10%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31명 중에 그러니까 하위 20%라고 얘기하는 31명 중에 비명계 의원만 28명인데 도리어 제가 하위 10%에 들지 않는 게 기사가 될 상황 아닙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본인 SNS에 쓴 글이요. 일단 뭐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홍영표 의원의 얘기에 따르면 하위 20% 31명 중에 비명계가 28명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친명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공천 못 받은 친명도 얼마나 많은데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그것도 좀 이상한 게 네. 오히려 비명이면서도 단수로 공천받은 분이 많습니다. 친명으로 분류됐으면서도 경선함들이 많아요. 아니 일단 지도부 같은 경우도 네. 뭐 고민정 의원 뭐 대표적인 거고 뭐 전 청와대 수석던 박수현 전 의원, 뭐 최인호 의원, 송기현, 뭐 민홍철, 김종호, 박재호, 전재수, 뭐 이소영, 뭐 지금 공천 받자마자 지금 지도부에 비판적입니다. 장철민 뭐 의원, 그다음에 박정, 송옥주, 허영 굉장히 많아요 사실요. 김영배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진성 한정에 친명 아닙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친명이라고 그 누가 봐도 친명으로 했던 분 중에서 뭐 남인순 의원님도 경선했죠. 정일영 의원, 이모경 의원 등등 해갖고 뭐 꽤 됩니다 사실요. 그런데 네, 정성호 의원 아니다. 친명도 많다. 그래서 적어왔어요.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요. 사실은 누구도 비명이고요. 누구도 비명인데 받았고요. 쭉 읽어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하위 31명 중에 28명 비명 아니냐라는 얘기와 아니다. 친명도 많다. 비명 많이 받았는데 무슨 얘기냐라고 얘기를 하는 두 사람의 얘기.
장유미 변호사님. 네. 누구 얘기가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명계 의원들 중에 단수 공천을 되거나 하는 뭐 이런 리스트가 돌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혼재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게 친명이다, 비명이다라는 프레임으로 언론이 좀 더 이제 강조점을 두고 조망하는 부분도 없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추세와 흐름 그리고 분석에 있어서는 이른바 이재명 대표와 가깝지 않은 의원들은 좀 불이익을 보는 거 아니냐라는 기류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이 의원총회에서 모르겠습니다. 홍영표 의원은 친문계의 자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발언은 차치하고서더라도 당의 원로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박병석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개 발언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드문 분이에요. 그런데 한마디 하셨다고 합니다. 권력은 유한하고 무상하고 정권은 유한하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당에 경고를 한 겁니다. 이게 아마 민주당 안에서도 막 극단으로 치닫지 않은 좀 중도에서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분들의 저는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수습하지 않으면 상당히 네. 총선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수습책이 마련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 부분 수습 안 하면 상당히 총선 어렵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박병석 의원이 얘기한 얘기가 좀 묵직하게 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씀도 좀 같이 주셨는데 지금 어제 의총장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사실 처음에 공천 논란이 있었던 게 뭐 여론조사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무슨 여론조사냐라고 해서 처음에 시작이 됐었죠. 근데 그 여론조사 관련해서 경선 여론조사 업체 논란 사퇴한 정필모 전 민주당 선관위원장입니다. 의총에서 얘기하길 허위 보고를 받았고 나도 속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 정필모 전 선관위원장 갑자기 여론조사 이게 정체불명 여론조사 뭡니까라는 논란이 이게 불거지고 있을 때 의총 중에 저 사퇴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왜요라고 기자들이 물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당사자는 아닌데 다른 누군가가 얘기하기를 건강상의 이유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의총장에서 나 건강상의 이유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론조사 업체 관련해서 허위 보고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건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만뒀다는 명백한 상황이 되는 건데 건강상의 문제라고 대체 누가 얘기한 거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어제 의총장에서 쭉 빚어졌다는 거죠. 홍영표 의원만 뭐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 뭐 남의 가죽만 벗기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이거 과정에 문제 있어서 나 속았다. 내가 그래서 선관위원장 그만둔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이런 얘기들 결국 주목되는 건 이재명 대표의 입일 겁니다. 근데 어제 이재명 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네, 우리 동안 마이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당무에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국 실장 허덕 관련된 얘기 안 나왔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의원님 고민정 최고위원장을 사퇴하셨는데 이에 대한 생각도 궁금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 여러 의견을 들었다. 당무에 참고를 하겠다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의총이 어제 이재명 대표가 사실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원래는 불참 예정이었습니다. 왜? 어제 오전 10시에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갔기 때문에 이모경 원내대변인 얘기하길 지금 재판이 있어서 의총에 좀 불참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다들 안 오는 줄 알았는데 그랬는데 오후 2시에 민주당 의원총회가 있었죠. 여기 안 오는 줄 알았는데 10분 늦게 조금 지각을 해서 어쨌거나 참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비교해 볼게 지난 의총회는 참석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참석을 안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저희 기사 제목이 이재명은 없었다. 뭐 이렇게 뽑은 기사 제목도 있었어요. 근데 어제는 10분 늦었지만 참석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신주호 대변인님. 이게 지난번에 안 왔다 그래서 왔는데 이번엔 면전에서 뭐 피칠갑이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지금 면전에서 또 굉장히 비판을 받았어요. 안 왔다면 비판이 좀 덜했을 것이냐. 그래도 왔던 게 맞는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또 재판 때문에 그러니까 뭐 관련된 일정 때문에 의총을 불참해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어제도 또 불참하게 되면은 비판을 받을 걸 알면서도 재판 관련된 일정 때문에 불참을 한다고 밝힌 것, 저는 여기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다른 의원들한테 해당 의원들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사실상 출마하지 말라는 종용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이재명 대표야말로 본인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너무 많습니다. 10개 혐의에 관해서 지금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 때문에 공천 내간이 터진 상황인데 의원총회에 불참을 한다? 그것도 본인을 향한 비판을 사실상 묵살하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저는 오히려 더 큰 분란을 일으킬 것이고 분노가 터졌을 겁니다. 오히려 어제 의원총회에 참석을 안 했으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정무적인 판단으로 갑작스럽게 참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판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더 이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면전에서 비판을 받았다고 그래도 오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제 상당히 지금 상황이 안 좋았던 게 단순히 의총장에서만 성토가 이루어졌던 게 아닙니다. 의총장 밖에서도 다음 기사 볼까요? 세 번째 탈당 박영순 새로운 미래로 탈당합니다 얘기하고 그리고 저 새로운 미래 가요? 이 가는 방향까지도 확실하게 지금 밝혔습니다. 새로운 미래로 갑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더해서 서른 의원도 어제 의총장 안에서 고별 인사를 남겼다고 합니다. 지금 박영순 의원 탈당하고요. 서른 의원도 고별 인사를 했다는 건 고탈당이라는 얘기죠. 오늘 기자회견이 또 예견이 있습니다. 서른 의원도 오늘 또 탈당을 발표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근데 그러면 박영순, 서른 두 사람만 더 나가는 것이냐? 다음 기사까지 좀 볼까요? 비명, 연쇄 탈당 움직임. 친문좌장 홍영표 등 7, 8명이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친문계 인사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홍 의원을 중심으로 현역 의원 7, 8명가량이 친명계 지도부의 부당한 공천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인즉슨 집단 대응입니다. 집단 대응,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라는 건데 최수영 의원님, 집단 대응한다는 건 다 같이 탈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낙연 대표가 당을 그때 뛰쳐나간 건 개인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이낙연 대표의 그냥 신당 창당으로 볼 수 있지만 지금 이분들이 만일 그렇게 집단적으로 10명 가까운 분들이 한다? 이거는 사실상 분당인 거죠. 그래서 지금 가칭 이분들이 지금 민주연대라는 이름을 한번 고심하고 있다는 보도도 네.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민주연대는 뭐냐? 지금 이름이 민주당이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인데 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그 정신이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연대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여기서 딱 하나 떠오르는 거는 과거의 친박연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들이 신당으로는 가지는 않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적동성을 잇는다 그러면은 그렇게 좀 집단적인 어떤 힘을 발휘해서 해보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미래라는 제3지대가 있는 거고 이분들의 탈당은 민주당의 분당 수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단일 전략으로는 치르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최종 선택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렇게 분석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운 미래로 이들이 가진 않겠지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친박연대를 같이 비교가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또 다른 신당을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각자 연대를 통해서 무소속 출마하거나 민주당 안에서. 그렇죠. 그렇게 저는 그 말하자면 구심점을 놔둔 상태에서 신당으로 가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들의 연대를 통한 무소속 출마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전략적인 행보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 지금 새로운 미래로는 안 갈 거다라고 일단 보셨어요. 왜냐하면 거기랑은 좀 약간 선을 그었지 이미 그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국민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네, 문명 충돌에 콧노래 부르는 새미래 총선 기호 3번 가능성. 일단 국민일보는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새미래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차재현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지금 박영순 의원은 어제 그 새미래로 간다고 이야기했고 네. 오늘 뭐 서른 의원도 이제 탈당하는 자가 분명한데 문제는 서른 의원도 새미래로 갈 가능성을 많은 사람들이 높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친박계 중에 한 제가 명이죠. 생각했을 때는 앞서 우리 최수영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2008년도의 그런 그 상황, 그 당시가 그러니까 친박계들이 대거 그러니까 학살 공천 당했을 때, 낙선 당했을 때 그때 이 새로운 당을 만들기보다는 이 한나라당이 남아 있는 박근혜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적 연대를 하면서 무소속 연대를 통해서 하나의 정치적인 공동 행보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 돌파를 했던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뭐 이 임종석 비서실장이 만약 오늘 탈당을 하고 만약에 이 무소속을 하겠다고 한다면 아마 서른 의원도 거기에 공동 보조를 취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미래가 지금 바로 지금 김치국 마시듯이 콧노래를 부르시길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고개가 좀 갸웃거려지네요. 아, 세미래가 아직은 콧노래 부를 때가 아니다. 물 들어오는 줄 알았지만 물이 안 들어올 수도 있다. 뭐 지금 이 말씀을 하셨어요.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